네, 안녕하세요. 오픈소스와 리베이스의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홍영기입니다. 다른 많은 재미있는 트랙들이 있는데도 이렇게 제 발표를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LG전자에서 5년 정도 리눅스 커널과 엔베디드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하다가 3년 전부터 네이버 웨일팀에서 웨일 브라우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웨일팀에서는 주로 브라우저 UI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크로미움이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2012년부터 컨트리뷰션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도 이 데뷔 자리에서 브라우저와 vSync 관련 주제로 발표를 했었고, 이제 크로미움 개발자 컨퍼런스인 블링콘에서도 이제 발표를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경험한 두 번의 리베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가볍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넓은 곳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 서게 되니까 리베이스보다 이 발표가 더 무게가 무거운 것 같습니다. 예. 이 세션에서는 이제 웨일 브라우저가 크로미움 프로젝트 기반으로 개발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한 두 번의 리베이스 과정을 통해서 경험했던 시행착오들, 그리고 고민의 결과, 그리고 더 개선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이 발표에 필요한 웨일, 크로미움 리베이스가 무엇인지 간단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키노트를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요. 아직 웨일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정식 버전 출시 기념으로 짤막하게 네이버가 만든 웨일 브라우저에 대해서 간단히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웨일은 네이버가 만든 웹 브라우저고요. 스페이스나 사이드바 등을 통해 한눈에 여러 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옴니태스킹, 그리고 빠르게 답을 얻을 수 있는 퀵서치와 지저분한 팝업 등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스마트 팝업, 그리고 배터리 메모리 세이버로 더 오래, 더 여유롭게 브라우징을 즐길 수 있고, 다양한 탭 테마와 브라우저 스킨으로 나만의 웨일을 꾸미는 것이 즐거운 브라우저입니다. 아직 사용해 보지 않으셨으면 이 링크를 통해서 한번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깥에 마련된 웨일 부스에서 다양한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채용 상담도 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들리셔서 이제 웨일 브라우저 개발자들과 이야기도 나누시고 한정판 웨일 로고 스티커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크로미움인데요. 이 크로미움은 구글이 개발을 주도하는 오픈소스 웹 브라우저 프로젝트입니다. 웨일 브라우저도 이제 크로미움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외에 오페라 브라우저, UC 스윙 등도 UC 스윙 등의 브라우저들도 크로미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안드로이드 버전 엣지 브라우저 프리뷰가 공개가 됐는데 이것도 크로미움 기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상용 브라우저들이 크로미움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발표의 주제인 리베이스는 과연 무엇일까요? 웨일처럼 오픈소스를 수정을 해서 사용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보면, 어떤 특정 버전의 오픈소스에 수정을 하고 다른 버전의 그 오픈소스에 동일한 오픈소스의 기존 수정사항을 이제 적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수정 내용에 따라서 옮기는 것이 아주 쉬울 수도 있고요. 그림처럼 기존 수정 사항을 변경해야만 적용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git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git 리베이스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제 리베이스를 많이 하셨을 텐데, 웨일도 이제 git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웨일도 git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git 리베이스를 통해서 쉽게 리베이스가 되었다면은 이제 이런 발표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예, 지금까지 이제 웨일, 크로미움, 리베이스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웨일 브라우저 개발기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크로미움 기반의 웨일 브라우저가 나오기 전에 네이버에서 개발했던 웹킷 기반의 슬링 웹킷이라는 엔진을 기반으로 여러 차례 브라우저를 개발하였고 내부 테스트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저 에이전트나 플래시 플러그인, 다양한 브라우저 기능 개발 등이 많이 필요해서 이러한 해결하기 어려운 이슈들도 있고요. 그래서 많이 논의 끝에 이제 퀄리티가 높은 브라우저인 크로미움 기반으로 이제 웨일 브라우저를 구현하도록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작년에 이 5년간의 네이버 웹엔진 개발 삽질기라는 세션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한 크로미움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크로미움 프로젝트는 크게 두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웹 컨텐츠 렌더링을 담당하는 웹뷰 계층하고 크로미움에서는 이 계층을 컨텐츠 레이어라는 이름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컨텐츠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웹 브라우저를 구현한 크롬 레이어. 크게 보자면 이 두 가지 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로미움 기반으로 전환을 결정한 이후에 빠르게 이제 브라우저를 출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웨일은 크롬 레이어를 직접 사용하여 개발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작년 7월에 이제 크롬 레이어를 사용해서 개발을 했고 12월의 첫날에 CBT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우저의 기능을 이제 밑바닥부터 다시 구현하지 않고 크롬 레이어를 직접 이제 사용하게 되면서 크로미움의 브라우저 기능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었고 그래서 5개월여의 짧은 개발 기간에 빠르게 베타 버전을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웨일 그 당시 출시 당시에 구글 크롬의 스테이블 버전은 56이었습니다. 이제 웨일의 베타 버전과는 메이저 4버전 차이가 이제 벌어져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출시 이후의 베타 기간 동안에 사용자들이 이제 버전업을 끊임없이 요청을 했습니다. 또한 웨일을 통해 구글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림과 같이 이 낮은 버전의 크롬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렇게 경고 메시지도 띄우기도 해서 사용자에게 이제 웨일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보안에 취약하다는 느낌을 줄 수도 있고 실제로 이 최신 보안 패치가 이제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안상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타 출시 이후에 몇 달 동안 이제 기능 개발과 브라우저 안정화에 집중을 하다가 더 이상 크로미움 버전업을 이제 미룰 수 없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리베이스를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리베이스를 결정할 당시에 크로미움 58 베타 버전으로 이제 리베이스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즉 앞에서 리베이스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했던 것처럼 크로미움의 52 버전에 구현된 웨일의 소스 코드들을 이제 크로미움의 58 버전에 옮기는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3월쯤에 크로미움 58 버전으로 이제 웨일의 첫 번째 리베이스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크로미움 52 버전에 이제 웨일 팀이 수정한 기스탯인데요. 크로미움의 많은 모듈들을 웨일에 맞게 고쳤고 사이드바나 스페이스 등 웨일의 신규 기능들도 이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크로미움의 오리지널 버전에 상당히 많은 코드 변경이 발생했습니다. 크로미움의 경우에는 이제 숫자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하게 코드 변경이 이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는데요. 크로미움을 주도하는 이제 구글의 크롬팀 개발자들도 제가 알기로 3년 전에 한 500명이 넘었었고 이 36주라는 이 메이저 6버전 이 36주인데요. 이 36주라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코드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로미움 58이 52에 이렇게 많이 수정이 되었으니까 쉽게 웨일의 코드를 52에 구현한 웨일의 코드를 58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52 버전에 수정한 이제 웨일의 코드가 크로미움 58 버전에 얼만큼의 이제 코드 컴플리트를
이제 발생시키는지 간단히 알아보기 위해서 52 버전에 추가된 웨일의 모든 커밋들을 스쿼싱한 다음에 체리픽을 시도해 봤는데 약 1600여 개가 넘는 파일에서 이제 컴플리트가 발생했습니다. 크로미움의 이제 브라우저 구현을 직접 사용하다 보니까 웨일이 주로 많은 수정을 한 부분이 크롬 레이어이고요. 이제 브라우저 기능이 구현된 크롬 레이어이고, 크로미움 프로젝트에서도 이제 브라우저 레이어는 활발히 변경되는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제 코드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리베이스 때에는 이제 모든 개발자가 자신이 수정하고 개발한 모듈의 리베이스를 각각 했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리베이스를 진행했는데, 이제 커밋 리플레이는 이제 자신이 넣은 52 버전에 넣은 모든 커밋을 이제 오래된 커밋부터 최신 커밋 순으로 이제 하나씩 옮기는 방식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이제 52 버전과 이제 마지막 웨일 구현과의 차이를 이제 옮겨오는 방식인데요. 이제 커밋 리플레이는 최신 커밋에 의해 삭제되거나 이 수정된 코드들도 리베이스 해와야 돼서 조금 비효율적인 방식이고, 대부분 자신의 모듈의 처음과 마지막 버전에 디프를 떠서 옮겨오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베이스를 하면서 이제 다음 리베이스를 위한 이제 코드 리팩토링과 클린업도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우선 컴플리트를 좀 더 쉽게 리졸빙을 하기 위해서 웨일의 코드를 추가하거나 크로미움의 코드를 수정하고 삭제하는 경우에 이제 가드를 넣어서 소스상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52에 처음 이제 웨일의 기능을 넣을 때에는 가드 없이 크로미움의 코드를 마구 삭제하고 웨일의 코드를 넣는 바람에 첫 번째 리베이스 때 이 어느 맥락에 웨일 코드를 넣었는지 파악하기가 힘들어서 오리지널 코드를 다시 일일이 찾아서 내용을 파악해야 하는 이제 번거로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대한 코드 컴플리트를 줄이는 방향으로 리팩토링을 진행을 했는데요. 코드 수정할 때 크로미움의 코드를 수정할 때 상속의 방법이 가능하다면은 크로미움 코드를 수정을 하지 않고 서브 클래스를 만들어서 동작을 바꾸는 리팩토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상속이 가능한 경우에도 크로미움 코드를 많이 수정해야 하거나 코드 듀플리케이션이 많이 일어나면은 상속 대신에 이제 직접 수정 방식을 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글로벌 스태틱 변수나 함수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 클래스인 경우에 이제 별도의 파일에 상속으로 구현을 하게 되면은 새로 만든 서브 클래스에서 이러한 부분에 참조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크로미움의 코드를 불필요하게 다시 복제해 오는 경우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파일을 분리하기보다는 이제 기존 파일에 추가를 하는 방식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여러 부분에서 참조하는 변수명이나 함수명 같은 이제 심볼 이름을 바꾼 경우에는 이제 엘리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오리지널 코드를 코드의 수정을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했고, 또한 소소한 팁으로 경험상 함수의 끝에 코드를 추가를 하게 되면은 컴플리트 확률이 좀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통 새로운 함수나 코드들이 이제 파일의 끝이나 함수의 끝에 추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그래서 가능하면은 앞쪽이나 중간에 코드를 넣을 수 있으면 그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개발자 모두가 리베이스에 달라붙어 가지고 작업을 했고요. 이 작업한 결과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웨일을 크로미움 58 버전으로 리베이스를 했고 이제 배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드 리베이스에는 약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됐고, 이제 컴파일을 성공한 이후 검증에 약 4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 그 이후에 이제 배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완료한 첫 번째 리베이스에 대한 회고입니다. 58 버전으로 리베이스 및 검증 후 배포를 하게 됐는데 리베이스 중에 빠뜨린 부분이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좀 예시로 가져왔는데요. 이제 왼쪽 이미지에서 보여주는 실수는 이제 브라우저에서 이제 오류 리포트를 하는 기능이 있는데 오류 리포트를 하고 로딩되는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리베이스 중에 이제 관련 커밋들이 빠져가지고 크롬에서 사용하는 페이지가 보여지는 버그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58 버전 초기에는 이제 웨일 브라우저에서 구글 크롬 고객센터 페이지를 이제 보여주고 말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핫픽스로 바로 이제 수정을 했지만 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홈 버튼 이슈인데요. 보통 브라우저 옴니박스 주변에 이제 홈 버튼이 있는데 이제 홈 버튼이 옵션에 따라서 이제 보이거나 안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52 버전의 웨이를 출시할 때 저희는 홈 버튼을 보이게 하는 것이 초기값이었습니다. 그리고 크롬은 이제 홈 버튼이 안 보이게 하는 것이 초기값이고요. 근데 이것도 리베이스 중에 초기값을 수정하는 커밋을 빠뜨리는 바람에 이 잘 사용하는 홈 버튼이 이제 안 보인다는 이제 포럼 게시글이 이제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수정을 했습니다. 이처럼 한 달여에 걸쳐서 이제 검증을 했지만 코드 리베이스 끝나고 검증을 했지만 이렇게 커밋이 빠지는 등의 이제 많은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개발자가 이제 리베이스 작업에 이제 투입이 되고 예상보다 이제 리베이스가 오래 걸렸어요.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제 웨일의 신규 개발 기능이 이제 오랫동안 이제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비효율적인 이제 작업 진행인데요. 이제 리베이스 시간이 생각보다 이제 오래 걸린 큰 이유라고 생각되는 것이 이제 개발자 간의 이제 의존성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제 다른 개발자가 작업한 모듈을 이용을 해서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이제 필요한 다른 모듈들이 리베이스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자신의 리베이스를 이제 완료하지 못하고 이제 일부분만 완료하고 넘어가서 나중에 다시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에 나중에 의존하고 있던 모듈이 이제 리베이스 된 뒤 다시 이제 돌아와서 자신이 이제 남겨놓은 부분을 리베이스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시간이 이제 지나고 하면은 그리고 리베이스 기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잊어버리는 경우도 이제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리베이스의 긍정적인 면도 이제 많다고 느꼈는데요. 일례로 오픈 소스의 이제 버전업으로 인해 가지고 해결하기 힘들었던 문제들이 이제 해결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많은 리소스를 들여서 리베이스를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자주 리베이스를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있었는데 오히려 리베이스를 하고 난 뒤에 리베이스를 통해서 크롬 개발자들의 이제 작업 내용들을 오랜 기간 작업한 작업 내용들, 버그픽스나 성능 향상들 이런 내용을 가져오게 되니 오히려 이렇게 리베이스를 하는 것이 상당히 가성비가 뛰어난 작업임을 느꼈고요. 실제로 이제 웨일의 경우에 이제 52 버전 기반에 비해서 58 버전으로 이제 리베이스를 한 이후에 이제 메모리 사용량이 최적화가 되어서 이제 아웃 오브 메모리 현상이 크게 줄었고 이제 크래시 빈도도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구현한 이제 코드를 이제 옮기는 과정인데요. 이 옮기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자기 코드를 보게 돼서 이제 미뤄뒀던 이제 리팩토링과 클린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이제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업의 필요성, 효과를 떠나가지고 대부분의 개발자는 이제 리베이스 작업은 하기 싫은 지루하고 재미없는 일이라고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리베이스에 투입하는 시간을 이제 더 줄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몇 개월씩 걸리는 한 번에 몇 개월씩 걸리는 리베이스 작업을 1년에 여러 번을 해야 된다면 이제 개발자들 사기가 굉장히 저하될 것이라고 예상을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리베이스 완료 후에 리베이스 시간을 좀 더 줄여보고자 시도했던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리베이스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대부분의 컨플릭트는 그 모듈의 담당자가 아니어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변 코드를 조금만 살펴보면은 진짜 쉽게 컨플릭트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58 버전 완료 후에 이제 시험 삼아 가지고 그 당시 이제 개발 버전이었던 크로미움 60에 개발자 한 명이 투입되어 이제 전체 리베이스를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이제 모듈 담당자가 이제 꼭 봐야만 해결할 수 있는 컨플릭트는 제외하고 대부분의 코드를 이제 한 명이서 한 2주 안에 이제 리베이스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물론 이제 그 투입된 개발자가 이제 아주 에이스급 개발자여서 이렇게 빠르게 이제 완료된 것 같기도 한데, 네, 이렇게 이제 가능성을 보았고 58 버전 이제 리베이스로 이제 미뤄뒀던 이제 신규 기능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진행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소스 처리 문제인데요. 웨일도 새로운 브라우저이다 보니까 웨일의 룩앤필을 위해서 크로미움 대부분의 UI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미지나 문자열 같은 리소스도 이제 많이 대체가 되었고, 그래서 52 버전 때는 크로미움의 리소스를 이제 직접 대체하고 하여서 이제 우리 리소스를 적용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리베이스 때 코드 리베이스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UI에서 사용하는 이미지나 스트링 같은 리소스도 리베이스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소스의 경우에는 일부분 수정이 아니라 대체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자동화가 가능할 자동화가 가능할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제 크로미움의 리소스는 빌드 시점에 이미지 같은 리소스를 이제 패키징을 해서 런타임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오버라이딩이라는 기법을 적용해서 웨일의 리소스 리소트에 크로미움의 리소스와 동일한 리소스 아이디가 있으면은 패키징할 때 빌드 타임에 패키징을 하게 되는데, 패키징할 때 크로미움의 리소스 대신에 이제 웨일 리소스가 대신 크로미움의 리소스가 빠지고 웨일의 리소스가 패키징 되도록 했습니다. 이 기법은 비발디라는 이제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서 아이디어를 가져와 가지고 이제 웨일 이제 프로젝트의 빌드 프로세스에 이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리베이스와 배포를 끝내고 이제 두 번째 리베이스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이제 체인지를 보면은 이제 웨일의 경우에 이제 58 버전에 비해서 58 버전의 리베이스 할 때에 비해서 이제 체인지 수치가 크게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 58 버전에 저희가 추가한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서 이 라이브러리가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체인지는 웨일 52 버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플릭트의 경우에는 이제 58 버전 리베이스 때보다 이제 컴플릭트 파일 수가 약간 줄어들긴 했는데 58 버전 업데이트 때는 이제 52에서 58 버전으로 메이저 6 메이저 버전 차이였는데, 이번에는 이 두 버전 차이여서 이러한 적은 차이로 인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컴플릭트가 좀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두 번째 리베이스는 이 58 버전 후에 한 명의 개발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명의 개발자가 미리 작업을 해놓은 소스에서 진행을 했고, 이 소스 코드의 많은 부분의 컴플리트는 이미 처리가 되었고 컴파일 가능한 상태에서 이 모듈 담당자가 꼭 처리해야 되는 부분만 남겨진 상태에서 이제 각자 개발자가 이제 리베이스에 투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베이스 두 번째 리베이스는 이 한 명이서 작업한 시간이 한 2주 정도 되고요.
이제 나머지 개발자가 2주 정도 작업을 해서 이제 코드 리베이스를 완료하였습니다. 이 코드 리베이스를 후에 약 4주 정도 이제 리그레션 및 검증 처리를 하고 60 버전으로 리베이스된 웨이를 배포하였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리베이스에 대한 이제 회고인데요. 이제 회고에 앞서 가지고 저희가 진행한 이제 리베이스 과정을 이제 두 단계, 그러니까 컴파일 타임과 런타임 리베이스로 좀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컴파일 타임 리베이스는 이제 코드 리베이스 중 생긴 컨플릭트를 해결하고 이제 컴파일 완료까지 진행하는 단계이고요. 이 런타임 리베이스는 이제 컴파일이 완료된 상태에서 이제 리베이스가 잘 되었는지 동작을 검증하는 단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두 번째 리베이스의 경우에 이제 컴파일 타임 리베이스 시간은 첫 번째보다 많이 단축되었습니다. 첫 번째 리베이스 때는 이제 모든 개발자가 2달을 매달려서 이제 컴파일 타임 리베이스를 완료했는데, 두 번째 리베이스에서는 총 4주가 걸렸지만 한 명에서 2주를 사용을 하고 나머지 개발자가 2주 정도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훨씬 적은 개발 리소스로 이제 빠르게 완료를 했습니다. 즉 약 신규 개발의 첫 번째 리베이스에 비해서 신규 개발에 6주 정도의 시간을 각자 쓸 수 있는 시간을 벌었고요. 그리고 첫 번째 리베이스 중 수행한 소스 리팩토링이나 리소스 오버라이딩, 그리고 새로운 리베이스 방식은 컴파일 단계 리베이스 시간을 단축을 하기 위한 전략이어서 이번 두 번째 리베이스에서도 런타임 리베이스 시간은 이제 거의 줄어들지 않았고 첫 번째 리베이스와 거의 동일한 4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리베이스를 하면서 이제 코드 컴플릭트를 피하도록 이제 리팩토링이나 클린업을 많이 하였는데, 사실 업스트림 코드가 이제 변경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컴플릭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드들을 통해서 원본 코드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수정을 해서 첫 번째 리베이스 때에 비해서 이제 컴플릭트를 해결하는 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의 경우에는 이제 오버라이딩 스크립트를 적용해서 이제 컴플릭트 없이 이제 쉽게 이제 리베이스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진행한 두 번의 리베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리베이스를 좀 더 빠르게 끝낼 수 있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무슨 일들을 해야 할지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지금 저희 웨일 프로젝트에 이제 가장 필요한 것은 유닛 테스트 같습니다. 이제 유닛 테스트는 이제 코드 품질뿐만 아니라 이제 런타임 리그레션을 체킹하는 데에도 정말 이제 필요한 부분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빠르게 브라우저를 출시한다는 목표로 웨일이 추가한 기능에 대한 유니코드를 거의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자동화된 검증의 부재로 리베이스는 계속 오래 걸리게 된 것 같고요. 특히 런타임 리베이스 타임이. 그래서 이제 많은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이제 트라이봇도 도입해서 이제 검증된 패치만 커밋되도록 하는 프로세스도 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커밋을 올릴 때 유닛 테스트에 통과되지 않으면 이 패치는 이제 커밋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설비인데요. 이제 이러한 설비들이 이제 결국 앞으로 저희 웨일 브라우저의 코드 퀄리티뿐만 아니라 리베이스 시간도 많이 단축을 해줄 것이고, 웨일의 신규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선순환을 만들어 줄 것 같습니다. 예, 검증 방법을 이런 트라이봇이나 유닛 테스트를 추가한 검증 방법의 개선을 통한 최종 목표는 크로미움의 6주 이제 배포 사이클에 맞춰서 리베이스를 하는 것인데요. 상당히 어렵지만 이 다른 크로미움 기반 브라우저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6주 배포 사이클을 웨일 브라우저만 따라간다면은 정말 짜릿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서 언급한 크로미움 기반의 PC 브라우저를 이제 예로 들었었는데, 이제 그 브라우저들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제 버전을 체크해 보시면 상당히 늦게 이제 크로미움 버전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만큼 크로미움 기반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브라우저가 리베이스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로미움이 상당히 빠르게 이제 코드를 바꿔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저희는 궁극의 목표는 6주 리베이스 이렇게 한번 질러보고 내년에 데뷔 때 이렇게 6주 리베이스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한번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마치고 이 리베이스나 웨일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이제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